새어머니 예울순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일들이 모두 머릿속에서 뇌를 꺼내가지고 조심스럽게 아주 섬세한 붓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서 그 기억을 이렇게 털어내서 많은 그 기억들의 모음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기억들을 다 털어내고 난 후 내게 어떤 현상이 올까,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 살짝 염려되기도 합니다. 피난 가서 이제 5개월이 넘을까 말까 한 만석골의 기억은 보리밥과 강낭콩밥, 강낭콩을 넣고 지은 보리밥, 새우젓과 조개젓 반찬으로 먹던 어머니의 어설픈 깨소금 장사, 또 팔지도 못했으니까 그 깨소금으로 밥 비벼 먹을 때 입에서 소걱대던 느낌, 또 숲에 들어가 나무를 자를 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일, 산 지키는 영감님의 호통소리, 또 사리마다에 란닝구 하나만 달랑 걸친 채 돌아다니던 일, 양말도 없이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일, 그 바람에 고무신에 벗겨진 발 뒤꿈치, 또 책 몇 권이 담겼는지 마는지 하는 책보따리를 휘휘 저으며 학교를 오가던 일, 또 예뻤던 제1학년 담임 김영희 선생님, 해만 지면 더듬던 제아우 충교의 야맹증, 또 금오 거짓대들아 하고 노래 부리던 일 등 제가 그림 그리는 재주만 있다면 남기고 싶은 그림으로,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는 않은 일뿐입니다. 만석골에서는 논에서 개구리나 메뚜기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산지기인지 산주인인지 하는 영감님이 논에는 얼씬도 못하게 극성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때부터 몇십 년을 대를 이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틈에 슬쩍 끼어들어서 빌붙어서 1년, 2년을 살다 훌쩍 떠나는 피난민 처지에서는 모든 게 야속하고 야박하고 그랬겠지만, 또 말투에 피난 왔으니까 자기들 쓰는 충청도 말투하고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행색도 군기가 가득한 피난민들과 이웃해서 살아야 하는 토박이들은 또 얼마나 어색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모두 보면 거지 같고 도둑놈 같고 입에 들어갈 만한 거면 가리지 않고 주머니에 집어넣는 요주의 인간들로 보이지는 않았을까. 피난민들이 이 글을 쓰며 문득 세계 분쟁지역 곳곳에 세워져 있는 난민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1951년 말 6.25가 난 지 1년 반 후인 1951년 말 12월에 겨울방학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1.4.5 테러 피난 내려와서 채 1년이 넘을까 말까 하는 시간을 예산에서 보내고 우리 가족은 서울 영등포 도림동에 부엌 딸린 방 2개를 얻어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때부터 수원의 도립병원에 복귀해서 근무를 시작했나 봅니다. 아마 전쟁통에 다 부서진 건물에 무슨 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의료기구, 약품, 그리고 인원이 남아 있었겠습니까만, 이게 직업 중에서도 공무원들만이 갖는 생리이고 도리이고 본능입니다. 도립병원의 의사를 하다 피난 가셨으니까 공무원이죠. 월급이 나오건 말건 누구 지시가 있건 없건 내가 지켜야 할 곳이 여기라는 생각, 다 부서진 병원 건물이지만 바로 이런 공직자의 사명감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의 직원과 다른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건물이 있던 자리가 폭격으로 다 무너졌는데 이곳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구나 하고 간들 누가 챙기고 누가 지휘하고 누가 주인인지 눈 마주칠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너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과 고용된 사람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오너십이 있다고, 국가에 대한 오너십, 나라를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느냐 이런 오너십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수원에서 몇몇 옛 동료를 만나 건물도 얻고 장비도 여기저기서 조달하고 하며 정부 지원이 있건 없건 조그만 미니 종합병원을 열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는 이후에도 당신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꾸려왔는지 통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들었던 모든 정황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가장 근사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집에서 가족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이때는 배급도 견딜 만큼 나오고 아버지도 벌고 제 큰누나도 베르기병원 변호사로 벌고 제 큰형도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종합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끝나면 미군기지 하우스보이 노릇도 하고 거기서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보태고 미군들이 식당에서 얻어주는 식빵이나 시레이션도 자주 집으로 가져오고 저도 학교에서 배급 주는 가루 우유도 타오고 최소한 제 가족은 치킨이는 거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는 된 겁니다. 당시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도 못할 호강입니다. 사실 그럴 때 어머니는 물어오는 먹이를 조리만 하고 계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두 어머니가 집에서 탄탄한 둥지를 새 둥지를 만들고 쿼터마스터라고 그러죠. 병참사령관 역할을 빈틈없이 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병참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죽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병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대방동 전철역 삼거리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약 2km 지점 좌측에 서울공고와 성남중학교가 나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중간 1km 지점 우측에 종합학교라 불리는 임시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서울시내 학교에 재학 중 서울시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피난 갔던 학생들이 피난해서 돌아오면서 용산과 노량진을 연결하는 한강대교가 끊어진 채 복구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영등포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만든 말 그대로 임시로 만든 중고등학교 과정이 종합학교입니다. 제가 영등포 로타리에서 수원으로 가는 도림동 큰 길가에는 우신초등학교 2학년에 편입했는데 그건 3월 개학한 후 2, 3개월 후의 일이고 3월에 편입하자마자 갓 편입했을 땐 대방동 종합학교 옆 가건물에 제가 다니던 우신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옆 종합학교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뭐 구경거리가 뭐 있습니까? 교복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들은 제 갇혀 입었는데 모자에 붙인 배지가 제각각이었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고등학교, 뭐 중앙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시내는 온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거기 모여서 같이 수업을 받는 거죠. 운동장도 없는 그곳을 작은 꼬마 하나가 철조망 밖에서 기웃거리니까 그 안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 보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형들이 모두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학생 포로로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전쟁통에도 부산에서 학교 문을 열었고 서울 수복하자마자 학교들이 몰려있는 수도 부근에 이런 종합학교를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지어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했으니까 말입니다. 학교를 닫지 않고 계속 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전쟁 중에 학생이 없어도 학교를 열면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는 것일 뿐 학사 기록이 공백으로 남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업을 못해서 전원 낙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 성적은 형편없겠지만 졸업장은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 문을 안 닫고 있으면은 대학생들이 반정부 데모를 하니까 꼴 보기 싫다고 1년, 2년 학교를 닫아버리면 그때 그 학생들은 몽땅 1년, 2년을 유급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를 1년, 2년 닫아버리면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대학 갈 때 대학 강의실이 텅 비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 학교를 닫느냐 마느냐를 떠나 학교를 연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승만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이 종합학교에 제 큰형이 고등학교 2학년을 4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종합학교에서 둘째 낙교용은 거기 뭐 성남중학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고 제 바로 위 윤교영과 제가 우신초등학교 4학년, 2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큰형은 용케도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을 하자마자 용케도 여의도 미 공군기지 장병 숙소 콘셋이라고 그러죠. 그 군대에 있는 장병 숙소 콘셋트라고 그랬습니다. 하우스보이 아르바이트를
자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콘셋을 제가 이제 콘셋 그랬는데 지금 도시 교외에 반원형 둥그런 그 비닐하우스 모양의 양철 지붕을 씌운 것이 콘세트랍니다. 보통 뭐 일본 사람들은 콘세트 그러니까 지가 콘세트 그러는데 콘셋입니다. 비닐 대신 양철로 덮은 게 비닐하우스하고 다릅니다. 콘셋 하나에 각 코너에 군인 하나씩 4명이 머무르기도 하고 조금 큰 콘셋에는 6명, 8명이 함께 머무르기도 합니다. 내무반입니다. 말하자면 이 콘셋 몇 개를 맡아서 군인들 일과 후에 구두도 닦아주고 침구 정리도 해주고 간단한 수건이나 양말들 빨아주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PX나 바깥 가게 심부름도 해주고 그야말로 군인들 심부름 해주는 소년이 하우스보이입니다. 급료는 군인들이 매주 1불, 2불씩 걷어서 모아줍니다. 당시 달러의 우격은 대단했습니다. 주말이나 미군들이 특식 나오는 날에는 전투 식량인 시레이션도 얻어다주고 주방에서 식빵은 거의 매일 한두 덩어리씩 퇴근길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군인들이 정보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10시니까 거기 그때 마치고 밤 11시가 지나서야 집에 제 큰형이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 식빵과 초콜릿이든 시레이션 횡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깜빡깜빡 졸면서도 형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먹는 것 하나 그때도 지독하게 챙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아버지가 그 야전병원, 미군 야전병원 근무를 끝내고 수원으로 내려가면서 야전병원에 있는 게 이제 전방을 쫓아다니니까 여도에 있을 필요가 없죠. 저쪽 3판선에서는 아직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야전병원이 전방위로 옮겨갔으니까 제 아버지가 그 야전병원 근무하다 수원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거기 들어선 공군, 여의도가 이제 그 공군 비행장이니까 간이 그 공군 기지에 마련해준 이 자리를 큰형이 맡았던 것 같고 종합회에 들어가는 3월부터 어떻게 한강다리가 연결되어 모교인 종로구 개동의 중앙학교로 등교할 때까지 한 학기 5개월을 다녔습니다. 콘싯이라고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2차 대전 중 미국 동북부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습니다. 이게 마사추세츠주, 보스턴이 있는 마사추세츠 주 위쪽인가 이렇게 그 조그만 그 바깥 뒤로 빠진 섬이 있는데 그 로드 아일랜드 주입니다. 그게 거기에 이제 콘싯이라는 그 해변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해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군인 막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콘싯이라는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해변가 도시에 있는 해군 기지 막사를 나중에 그게 이제 콘싯이 된 겁니다. 전방에 임시 군인들 막사가 된 거죠. 군부대에서 제 큰형은 그 시보리 잠바에는 주머니가 바깥에 더덕더덕 달린 누런 잠바도 얻어서 까만 물을 들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입었습니다. 미군 옷에 시보리 잠바라는 걸 얻어서 입었습니다. 누런 군복을 그대로 입고 다니면은 빼돌린 군수품이라고 해서 헌병들이 길거리에서 벗어서 그냥 뺏어가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까만 물을 들여서 입었죠. 시보리 잠바라고 그러는 거 뭐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전에서 앞만 찾아도 무슨 말인지 어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미국 자동차 회사 GM의 그 시보레라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것 아닌가 짐작만 합니다. 바깥 주머니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서 뭐 드라이버나 무슨 뭐 이런 작업 공구를 여기저기 넣고 다니기 좋으니까 현장 직원들이 즐겨 입었던 옷을 군대용으로 개조해서 2차 세계대전 중 미군들에게 공급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시보리 잠바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혼자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영화에 많이 나오는 미군들 그 주머니 많이 달린 잠바, 그게 시보리 잠바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